나는 그날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그 낡은 집 열쇠를 보며 웃었다. 열쇠가 내 손바닥에 떨어지듯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내 몫은 끝났어. 나가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피땀이 증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창고에서 아버지의 은밀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 내 이름이 아닌 그의 숨겨진 연인과 사생아의 이름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세상이 나를 버린 그 순간 나는 세상을 삼킬 맹수의 이빨을 드러냈다. 부모님의 비밀을 폭로하는 한 방으로 그들의 삶을 영원히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건 단순한 복수였다. 그것은 정의의 칼날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항상 그렇게 더웠다. 2015년 내가 25살 때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입사한 지 겨우 3달,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나는 매일 저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집을 지켜야 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집은 강남의 변두리, 오래된 빌라였다. 1980년대에 아버지가 산 곳으로 서울의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치솟기 시작했다. 주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집도 재개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다. 이 집은 우리 뿌리야. 절대 팔지 않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뿌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아버지, 김영호는 택시 기사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을 쥐고 손님들의 짐을 싣고 다녔다. 어머니, 박순자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그들은 나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었다. 나, 김준혁은 그들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입사 첫 해, 재개발 업체가 찾아왔다. 김 선생님, 이 집값이 이제 5억은 넘어요. 팔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죠.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꺼져.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준혁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집을 팔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안 팔아요. 여기서 살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가족의 수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업체는 소송을 걸었고 세금 문제, 이웃 분쟁이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택시 대출이 밀려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왔다. 어머니의 식당은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내 월급 전부를 쏟아부었다. 첫 해에 500만 원, IT 직원의 초봉치고는 과한 금액이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준혁아, 너 미쳤어. 내 미래를 왜 그렇게. 하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이잖아. 2016년 상황은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택시를 못 타는 기간이 6개월. 의료비가 3천만 원 넘었다. 나는 야근을 늘리고 주말 알바를 뛰었다. 프로그래밍 프리랜서를 맡아 밤새 코딩했다. 그해 말 집세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1천만 원을 더 끌어모았다. 은행 계좌는 바닥났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집이 우리 전부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존심, 어머니의 안식처. 그리고 나에게는 속죄의 재단.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적인 손길을 피해 숨었던 그 작은 방이 그 집을 잃는다는 건 과거를 잃는다는 거였다. 2017년, 재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이사 갔고 우리 집만 버티고 있었다. 업체는 협박을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 문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용은 2천만 원 이내 저축 전부를 털었다. 법정에서 싸웠다. 이 집은 문화재급 유산입니다. 철거 금지,
판사는 우리 편을 들어줬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 승리는 피로 물든 것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첫 연애를 끝냈다. 여자친구, 지은이는 말했다. 준혁 오빠, 너 가족한테만 사는 것 같아.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 집을 지키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의 그녀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커피 한 잔과 노트북 앞에서. 시간은 흘렀다. 2018년, 나는 승진했다. 연봉이 6천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그 돈도 집으로 흘러갔다. 아버지의 새로운 대출, 어머니의 건강검진비. 나는 카드를 돌렸다. 이자율 20%의 고금리 대출.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다. 가족을 위해. 2019년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택시가 멈췄고 식당이 문을 닫았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며 돈을 버텼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10억 업체는 다시 찾아왔다. 김 씨, 이제 15억 드릴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팔아야 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해 나는 5천만 원을 더 투자했다. 집 수리비, 법률 비용. 총 1억 원 가까이, 달러로 치면 7천 달러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20년 나는 해외 프로젝트를 맡았다. 미국 클라이언트, 원격으로. 달러로 돈이 들어왔다. 그 돈으로 집을 지켰다. 세금, 이자, 모든 걸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우울증 초기 증상. 약을 먹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준혁아, 너 변했어. 변한 건 나였다. 아니, 변한 건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술을 들이마셨다.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나는 그들의 짐을 지고 있었다. 준혁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2021년 재개발이 재개되었다. 이번엔 더 세게 왔다. 소송이 쌓였고 나는 풀타임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용 3천만 원, 내 보너스 전부. 승소했지만 몸은 망가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 그해 여름, 나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들은 전화. 네, 돈 보내드릴게요. 아이한테, 아이. 누구?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아직은. 2022년, 달러 가치가 올랐다. 내 해외 수입이 늘었다. 1만 달러를 집으로. 총 2만 달러. 집은 제 20억 가치.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언제 끝나? 2023년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간경변. 술 때문. 의료비 5천만 원. 나는 또 돈을 끌어모았다. 카드 한도 초과. 은행 대출. 2024년 마지막 싸움. 대법원 소송. 승리. 집은 지켰다. 총 투자. 3만 5천 달러. 10년의 세월. 내 청춘. 그리고 그날. 2025년 6월. 집 마당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준혁아, 이제 내 목 끝났어. 나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냥 지갑일 뿐이야.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짐은 이미 챙겨져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다. 그 빛 속에 내 10년이 녹아 있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평소처럼 규칙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아버지의 서재. 문은 열려 있었다. 책장엔 먼지가 쌓인 서적들. 탁자 위에 오래된 노트북. 나는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 아버지의 생일 65만 825. 화면이 밝아졌다. 폴더를 뒤졌다. 가족사진, 세금 서류, 개인 폴더를 열었다. 파일 이름 영호의 회상.txt. 텍스트 파일. 나는 읽기 시작했다. 1995년 7월 15일 순자가 준혁을 낳았다. 하지만 진짜 내 아들은 아니다. 미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태민이 그 애를 포기할 수 없었다. 순자에게는 비밀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태민. 사생아.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2005년 민하가 태민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돈이 필요하다고. 매년 1천만 원씩 보냈다. 순자는 모른다. 더 내렸다. 2015년 재개발 시작. 준혁이 돈을 대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태민의 학비를 충당했다.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가족은 선택이 아니야. 가족은 선택이 아니야.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파일을 더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 내 이름으로 된 송금 기록. 10년간 2억 원 이태민에게. 미국 유학비, 집 구입비. 내 돈, 내 피땀.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화는 아직 불꽃이 아니었다. 재였다. 나는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봤다. 준혁아, 아직 안 갔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내일 갈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주먹. 넌 왜 이렇게 무능해? 어머니의 무관심. 참아, 준혁아. 아빠가 화났어. 나는 그때부터 강해지기로 했다. 성공해서 증명하겠다고. IT 공부를 밤새 했고 장학금을 받았고 취업했다. 모든 게 그 집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는 도구였다. 지갑.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방패. 태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 김태민 미국. 수백 개 결과.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다. 페이스북 프로필. 20대 후반, 한국계 미국인. 사진, 미소 짓는 남자, 배경은 LA 스카이라인. 프로필을 봤다. 도터 오브 커리언 이미그런트, 스터딩 로앳 UCLA 법대. 내 돈으로. 댓글, 데드, 생스포 더 하우스 기프트, 집 선물. 내 10년. 나는 프로필을 저장했다. 복수가 싹 텄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가 택시를 타러 나갈 때 나는 그의 차 키를 슬쩍 챙겼다. 대출 상환일, 그는 은행에 갈 터였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아버지의 오래된 소나타. 시동을 걸고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 서류 뭉치. 보험증, 운전면허. 그리고 작은 USB. 꽂아봤다. 폴더, 미나 편지. 스캔된 편지들. 영호야, 태민이 잘 지내. 내 덕분에 집 샀어. 순자는 아직 모르지? 조심해. 2016년 편지. 준혁이 돈 보내준다고? 그 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애를 위해 써. 읽을수록 구역질이 났다. 나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차를 돌려 집으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점심때 어머니가 말했다. 준혁아, 오늘 나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좀 더 머물게요.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빨리 나가. 이제 내 인생사라 웃기지도 않았다. 오후, 나는 은행에 갔다. 내 계좌.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송금 기록. 집세, 대출, 의료비. 총 4억 5천만 원 달러로 35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았다. 저녁, 나는 태민의 소셜미디어를 더 파고들었다. 인스타그램. 사진들, 고급차, 여행, 파티. 캡션, Thanks to my amazing dad from Korea, 아빠. 그 새끼가. 분노가 끓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급할 게 없었다. 치밀해야 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웠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폭로. 3단계 파괴.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집마당에서 놀다 아버지의 발길질을 당한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깨어났을 때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눈은 맑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주 나는 직장에 휴가를 냈다. 가족 일로 상사가 걱정했다. 괜찮아. 나는 웃었다. 네, 이제 끝나요. 집에서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뒤졌다. 1990년대 기록. 어머니와의 결혼. 순자는 착하지만 미나는 불꽃이야, 불꽃. 그게 사랑인가? 미나의 연락처를 찾았다. 오래된 휴대폰 메모. 번호는 미국. 나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가짜 계정. 김영호 씨 가족입니다. 태민 씨 소식 전해주세요. 답이 왔다. 누구세요? 태민은 잘 지내요. 대화를 유도했다. 영호 씨가 집을 지키느라 고생 중이에요. 돈 보낼까요? 그녀의 답. 아, 그 집. 재개발인가? 태민 학비로 썼어요. 고마워요. 녹화. 증거. 한 달 후 나는 태민과 직접 연결됐다. 인스타 DM. 안녕하세요. 사촌 김준혁입니다. 한국에서요. 그는 답했다. 사촌. 몰랐어요. 아빠가 말 안 해주셨어. 우리는 채팅을 했다. 그의 삶, 로스쿨, 여자친구, 꿈, 한국 오고 싶어요. 가족 만나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만나게 될 거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무죄일까? 아니, 그도 공범이었다. 내 돈으로 사는 삶. 2025년 8월, 나는 첫 행동을 했다. 아버지의 택시 앱 계정을 해킹했다. IT 스킬 덕분. 위치 추적. 그는 매주 특정 장소에 갔다. 호텔. 미나와의 미래? 사진 촬영. 증거. 어머니에게도 물었다. 슬쩍. 엄마, 아버지 친구분들, 그녀는 동요했다. 왜, 나는 알았다. 그녀도 알았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렸다. 완벽할 때까지. 9월,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는 여전히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불편해했다. 준혁아, 직장 안 가. 나는 대답했다. 휴직했어요. 가족 곁에 있고 싶어서.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챙기세요. 그는 TV를 보며 대꾸했다.
내가 신경 쓰리라니야. 그 말투가 싫었다. 10년간의 나를 무시하는 톤. 낮에는 도서관에 갔다. 법률 서적을 빌렸다. 가족법, 상속, 사기. 나는 공부했다. 복수는 법의 그물로 해야 했다. 감정적으로 하면 나도 망가질 테니까. 저녁, 태민과 통화했다. 줌으로.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잘생겼다. 나와 닮지 않았다. 사촌형. 한국집 어때요? 나는 웃었다. 좋아요. 재개발 피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는 고마워했다. 우리 아빠 최고죠? 항상 돈 보내주시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네, 최고예요. 그런데 아버지 비밀 많아요. 그는 웃었다. 비밀. 글쎄요. 엄마랑 아빠 결혼 안 하신 거, 엄마? 미나. 그는 모르는 척했다. 아니, 진짜 모를까? 통화 후, 나는 미나에게 전화했다. 가짜 번호. 태민 어머니. 영호 씨 부탁으로요. 돈 더 보낼게요. 그녀의 목소리. 오, 고마워요. 태민 집 구입비로 썼어요. 한국 집 돈이잖아요. 녹음. 네, 준혁이가 되는 돈이에요. 그녀는 멈칫했다. 준혁이. 그 애가. 네, 모르시나 봐요. 10년간 사업 넘게 침묵. 아, 미안해요. 영호가 처리할 거예요. 미안. 그게 다야? 나는 증거를 모았다. USB, 편지, 통화 녹음, 은행 내역. 클라우드에 백업. 이제 2단계, 폭로 준비. 10월,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강남 카페. 40대 여성, 이지은 변호사. 김준혁 씨, 사기와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 증거가 핵심이에요. 나는 USB를 건넸다. 그녀는 읽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심하네요. 사생아, 횡령. 어머니도 공모. 내 이 둘 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비용 5천만 원이 이기면 배상 청구 가능. 집 포함 이 집 그 단어가 달콤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어머니와 마주쳤다. 부엌에서. 엄마, 아버지랑 오래 사셨어요.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떨었다. 갑자기 왜? 그냥 사랑하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알아요. 태민 씨, 그녀가 칼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모든 걸 알았어요? 10년 이내 돈으로 그 애 키우셨어요.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태민 오빠 동생이잖아, 오빠. 그 새끼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난 지갑이었어요. 그녀가 울었다.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역겹다. 아버지와의 대면은 더 격렬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 태민 씨 소식 들었어요. 라에서 잘 사나 봐요.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제 돈으로 사는 집이잖아요. 2억,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 일기장. USB. 전부. 그는 소리쳤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넌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태민도 아들. 지갑 말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옛날처럼.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때려보세요. 이번엔 안 참아요. 그는 주먹을 풀었다. 준혁아, 이해해. 사랑은 사랑. 배신이에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날 밤 태민에게 메시지. 형, 한국과 가족 모임이. 그는 기뻐했다. 언제? 12월 크리스마스. 11월 소송 준비. 변호사가 서류를 냈다.
아버지 회사에 압류 신청. 택시 영업권. 어머니 식당 재개설 자금. 전부 동결. 집에 압수 영장. 아버지는 알았다. 경찰이 왔을 때 이게 무슨, 나는 지켜봤다. 복수예요, 아버지.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넌 후회할 거야, 후회. 이미 후회했다. 10년을. 태민이 도착했다. 인천공항. 나는 마중 나갔다. 그는 웃으며 안겼다. 형. 오랜만.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와의 집으로. 집에 도착.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렸다. 어색한 인사. 태민아, 컨네. 태민은 모르는 척, 엄마, 아빠. 한국 왔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저녁 식사. 긴장된 공기. 나는 말했다. 태민 형, 내 집라에. 비싸지. 그는 웃었다. 네, 아빠 선물. 아버지가 헛기침. 디저트 때 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거 봐요. 가족 비밀 예플레이. 미나의 목소리.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내 아빠가 내 돈으로 내 삶을 샀다는 증거야. 이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내역서가 나왔다. 그의 이름. 송금. 아버지가 일어났다. 태민아, 미안해. 하지만 태민이 울었다. 아빠, 왜? 난 형 돈 썼다고. 폭로의 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집은 눈으로 뒤덮였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태민은 호텔로 떠났다. 형, 믿을 수 없어. 나갈게 위나는 붙잡지 않았다. 알았어. 생각해봐.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묵했다. 아침 식사 때 아버지가 말했다. 소송 취하해. 화해하자.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이미 접수됐어요. 어머니가 울었다. 준혁아,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나는 변호사에게 갔다. 진행하세요. 배상 청구 5억. 그녀가 물었다. 정말 할 건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적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고를 뒤졌다. 옛사진 앨범. 어린 나 웃는 얼굴. 하지만 뒤에 숨긴 폭력의 흔적. 멍든 팔. 나는 앨범을 불태웠다. 쟤만 남았다. 태민에게서 메시지. 형, 진짜야. 아빠가 사기쳤다고. 나는 답했다. 내 3전분의 피땀. 그는 전화했다. 울음소리. 미안해. 몰랐어. 돌려줄게. 일자리 구할게. 돌려. 10년을. 그는 약속했다. 돕겠어. 소송에서 증언할게. 동맹. 아니, 이용. 그는 유용했다. 1월 2026. 법정 첫 심리. 강남지법. 아버지, 어머니, 나의 태민은 증인으로. 판사, 피고인, 횡령 인정하나. 아버지, 가족 내 지원일 뿐.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 내역, 편지, 녹음. 태민의 증언.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형의 돈을 썼다는 걸.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심리는 길었다. 증인들, 은행 직원, 미나, 화상. 그녀의 증언. 영호가 돈을 보냈어요. 준혁 씨 목이라고. 2월, 판결. 유죄. 배임죄, 사기죄. 집 압류. 배상 3억. 아버지의 택시 영업권 박탈. 어머니의 자산 동결. 집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준혁아, 제발. 집은 집. 그 집이 당신 뿔이라면서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태민을 위해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비참했다. 나는 집을 팔기로 했다. 경매. 25억, 내 목 20억. 태민에게 3억 돌려줬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는 고마워했다. 형, 미안. 가족 다시라니? 끝났어. 3월,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펜트하우스. 10억, 나머지 돈으로 투자. IT 스타트업. 성공.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빈 껍데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소. 어머니는 파트타임. 태민은 나로 돌아갔다. 로스쿨 중퇴. 새 출발.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4단계 심리적 파괴. 나는 익명으로 미디어에 제보. 서울 택시기사 10년간 아들 돈으로 사생아 키워. 기사 터졌다. 조선일보 한겨레. 아버지의 사진. 김영호 씨, 범죄 인정, 이웃들의 시선. 저 집, 그런 사람들이었어. 어머니는 우울증. 자살 시도. 병원. 나는 병실을 찾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들이 시작했어요. 태민에게서 편지. 형, 아빠가 자살했어. 어거짓. 아니, 진짜. 아버지, 호텔에서. 알코올 과다. 장례식.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꽃, 카드, 평안히. 어머니가 찾아왔다. 준혁아, 너 때문에 자니요. 당신들 때문에 그녀가 무너졌다. 용서해. 마지막으로 나는 문을 닫았다. 5월, 봄비가 내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비를 봤다. 펜트하우스 전망. 한강이 반짝였다. 성공한 삶,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꿈에서 아버지의 얼굴. 넌 후회할 거야, 후회. 매일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 CEO 제안. 나는 거절했다. 여행 갈게요, 휴가. 제주도.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 이게 정의인가? 어머니에게서 전화. 준혁아, 태민이 왔어. 너 만나고 싶대. 나는 갔다. 카페. 태민, 야위었다. 형, 아빠 죽었어. 내 탓 아냐. 하지만 왜? 왜? 10년 이내 청춘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미안. 하지만 복수로 뭐가 변해, 변해. 모든 게 나는 자유로웠다. 태민아, 너라면. 그는 생각했다. 용서할 거야. 사랑으로 사랑. 그 단어가 아팠다. 사랑. 배신이었어. 그는 떠났다. 형, 조심해. 너도 망가질 거야. 이 망가질. 이미 망가졌다. 6월, 어머니의 재심. 항소. 나는 증언. 피고는 공모작 판사, 감형 고려. 하지만 배상은 그대로. 어머니가 감옥 갔다. 2년 집행유예. 하지만 정신병원. 나는 방문. 엄마, 건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넌 악마야, 악마. 맞다. 7월, 나는 책을 썼다. 지갑 아들. 익명. 베스트셀러. 인터뷰. 가족 배신의 진실. 돈이 들어왔다. 1억 기부.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처럼 되지 않게? 하지만 밤의 악몽. 어린 내가 울고. 아빠, 왜? 8월, 민하가 왔다. 한국.
호텔. 준혁 씨, 만나자. 나는 갔다. 그녀 50대. 여전한 미인. 미안해. 영호 사랑했어. 사랑. 내 돈으로 그녀가 울었다. 태민을 위해. 용서해, 용서. 또 안 돼요. 당신도 공범. 그녀가 말했다. 태민이 자살했어. 충격. 언제? 지난달. 내 책 보고 우책. 내 책이. 죄책감. 처음 느꼈다. 태민의 얼굴. 무죄한 눈평. 왜? 나는 제주로 다시 갔다. 절벽 앞 바람. 멈춰야 할까? 하지만 늦었다. 9월 어머니 퇴원. 원룸. 나는 돈 보냈다. 익명. 살아가세요. 10월 회상. 10년 전 입사 첫날 꿈 가족. 이제 꿈은 악몽. 11월 새 연애. 지은이 옛 여친. 재회. 준혁 오빠 변했어. 강해졌어. 강함. 파괴. 12월 크리스마스. 홀로. 트리. 선물. 빈 상자. 상징.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편지. 준혁아, 임신했어. 내 동생. 또. 분노 재점화. 복수의 두 번째 파도. 2027년 새해. 나는 결혼했다. 지은이와. 결혼식. 화려. 하지만 속은 텅. 어머니 초대. 그녀 왔다. 야위어. 축하해. 나는 고개 숙였다. 고마워요. 동생 소식. 태야. 아버지의. 아니, 새로운 남자. 하지만 내 돈. 아니. 그녀의 새 삶. 나는 용서했다. 아니, 포기했다. 복수는 중독. 나를 갉아먹었다. 회사 CEO 됐다. 성공. 하지만 빈맛.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아이 가질까? 아이, 새 가족. 2028년 딸 태어났다. 이름, 희망. 그녀의 미소. 내 상처 치유. 어머니와 화해. 카페. 준혁아, 미안해. 사랑했어. 잘못된 방식으로 나는 울었다. 나도. 사랑했어요. 태민의 무덤. LA. 갔다. 꽃 놓음. 미안해, 형. 이제 형. 미나 만남. 태민이 용서했어. 그녀의 눈물. 집. 이 옛집 옷 팔린 후 새 주인. 방문. 마당. 추억. 불태운 앨범째. 바람의 날아감. 2029년 책 두 번째. 용서의 칼날. 힐링 스토리. 베스트셀러. 결말. 복수는 승리 아니었다. 파괴였다. 하지만 재건. 사랑으로. 나는 이제 자유. 10년의 사슬 끊음. 가족 재정의. 내 선택. 희망의 손잡고 서울거리 걸음. 미래. 밝다. 하지만 가끔 밤에. 아버지의 목소리. 넌 지갑일 뿐. 이제 웃음. 아니.